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전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네. 총장님, 요즘 이렇게 민생 치안도 힘들고 또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에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와 격려 말씀드리고 특히 임무 수행 중에 부상당한 많은 경찰관 여러분의 쾌유와 위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9일 새벽 3시경에 있었던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다음에 나왔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난입 사태,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시 현장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현장 지휘관들이 그 계속된 경무에다가 또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또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지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경력이 배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부 지역에 또 많은 피해도 발생했고 또 경찰관이 다수 부상하게 돼서 저도 안타깝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께서는 지난 행안위 질의에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예, 현장 직원들이 그랬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죠. 지금 또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현장 직원들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력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들의 판단은 저는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 전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지휘부에 정말 안이한 판단과 상황 판단과 또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철저함의 미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황이 구호제창 등 일상적인 집회였었는데 3시부터 갑작스럽게 돌발스럽게 이제 폭동 형태로 변해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이 집회 시위 관리 계획 초기부터 그 완료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난입 사태 이후에 이런 막지 못한 작전의 실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아직 현재 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천 명 가까운 집회 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시경에 있었던 월담회 사태, 그리고 공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의 저녁 8시 되는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이 됐습니다. 예, 그 저희들도 기존의 이 집회 양상과는 다르게 그 집회 시위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총체적인 집회 주최 측보다는 그룹 떨어져 있는 그런 돌발 행동들이 야간 시간, 심야 시간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비록 집회 시위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 형태가 훨씬 더 격렬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영장 발부 시점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대충 서로 간의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있던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3시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시 한 10분, 20분쯤에 그 담당 판사님이 퇴근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 판단했던 걸로 현상에서 알고 그러면 네. 적어도 영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면 남아있는 그 시간 중에 1시간 가까운 시간 중에 당연히 진압 경찰도 보강을 시키고 또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 신체 안전복도 입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요 차벽도 설치를 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 시위 그거는 뭐 구호만 제창하고 별다른 징후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니합니다. 오히려 경비 인력도 3분의 1 가까이 줄였고요. 안전장비 착용도 없었고 하다못해 차벽 설치조차도 없었습니다. PPT에 그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서부지방법원의 내용입니다. 막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저기 지휘대들이 많이 들어갔던 저 후문 쪽은 불과 도로 폭이 5m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양쪽에 차량 한 대씩만 갖다 놔도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전체 평수 다 해봐야 1,700평 가량이고요. 건물 자체는 600평 가량입니다. 내려주시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야당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배후 세력이 있다, 조직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사 기록, 지금 영장까지 구속자까지 나온 상황인데. 1월 19일 사항을 말씀드립니까? 내란죄나 이렇게 해서 처벌받아 구속영장 친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 조직적인 사항이 있었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여러 가지 진입을 위한 용품 같은 게 지휘된 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나 회합 같은 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확인한 거 없습니다. 혹시 시위자들 간의 교류라든지 어떤 이런 증거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예. PPT 4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번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의 현황입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직장은 자영업 회사원들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을지 상당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대행님, 제가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위대에 대한 물론 이 법원 침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난입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죠. 네, 또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명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나요? 죄명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감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개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입건이 됐고 관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2의 내란죄라고도 하고 내란 조직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라고도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규모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내란이 되려면 이래가 조직 체계나 통솔 지휘 체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휘체라든지 어떤 실내에서의 어떤 파악된 그런 조직적인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야당에서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줄타내기라든지 특검의 남발 같은 것들이 국정마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고 선전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고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료된다고 보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좀 판단에서 많이 복잡한데요. 선전 선동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전 성동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하면 이 내란을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란죄가 이루어지기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내란죄를 일으킬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은 충동하고 이게 격려하는 것이고 선전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건데 둘 다 사전적 의미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가 내란이 이루어지기 전이 돼야지 내란 선전 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급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번에 서부지원 난입 사태에 대해 충격도 크시죠? 예, 너무나 큽니다. 예. 지난번 대법관 회의가 있었는데 예.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반성의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주된 취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데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나왔던 이야기는 이 참에 우리가 이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 현상이 지나치게 사법에 법정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사법도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이제 오해와 또 때로는 우려와 또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코 우리 건강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덧붙여서 사실은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극히 일부고 초입에 불과한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마치 이제 전체 처장님 예.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 재판이 마치 형사 재판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함으로써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적부심 재판이라든지 본인 입으로는 말씀 안 하실 예신 같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사법의 모든 재판이 과연 신속, 공정,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해가 일부라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항상 성찰하고 또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 어쨌든 이 절차적 정당성, 무결성, 또 우리 사법부의 권위는 아까 우리 가인 김병로 선생님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에 바탕하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참 많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법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개별 재판이 열심히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예.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 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 사업 절차 내에서 법적인 공방으로서 그 부분에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본안이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전 과정을 저희들이 법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합니다. 법원은.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단 15자로 증거인멸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예, 모든 재판을 신속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려 29차에 걸친 줄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국민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카톡 등을 통한 주권자 국민의 사적 대화마저도 검열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가짜 뉴스니 내란 선동이니 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한 노력, 우리 국민의힘 멈추지 않겠습니다.